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게 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국회의장은 당적을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뭡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정신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당적을 내놓게 되어 있는데, 모든 국회의장이 항상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진태 의원이 말이죠. 김진표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에 내부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게 이제 하나고 문제점. 또 하나 문제점은요, 이미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에 대해서 탈당하라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JTBC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낮은 편차로 지금 앞서고 있을 뿐입니다. 자, 불과 몇 프로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느냐면 2.6%밖에 차이가 안 돼요. 초박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또 지지율의 편차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하향 추세에 있고 초박빙 구도로, 그리고 일부에서는 윤영선 후보한테 밀리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자, 이재명은 결국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몸통이잖아요. 몸통이 갈 데는 학교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 국민적 분노, 이 격분을 이제 달래줄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와대 이미요, 국민적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말이죠, 무려 550만 명에 육박하고, 이러한 가운데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대통령 부인의 이 침실까지도 부인과 부인의 집무실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침실까지도 전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청와대에서 요리사로 있던 분이 이러한 이 개방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더 깊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관람의 대상, 하나의 명승이라고 하잖아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 바로 휘하에 인사검증단이 설치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직사에서 한동훈 포비아가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흰 반팔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고, 기자회견은 없이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요, 골든 부트를 들고 사진 촬영에만 응하고 팬들과 취재진에게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영웅이고, 지금 현재 손흥민 의원의 몸값은 말이죠, 얼마쯤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얼마? 대충 이게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억이 넘어요. 1000억. 자, 그래서 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꿈을 가져라, 이렇게 저는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꿈, 나의 꿈을 이룬다, 그 자체가, 그 꿈이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정치인이 됐든 아주 대단한 경제인이 됐든 간에 다양한 형태, 무슨 요즘 젊은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탤런트, 연예인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돌 그룹 되는 거,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꿈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하라, 이 메시지를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에 이 아시아 선수 중에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함에 오른 이 기적 같은 신화가 그 방향을 그리고 꿈을 젊은 분들에게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진표 지금 이제 의원이 다선 연장자가 추대됐던 관례를 깨고요, 이번에는 조정식, 이상민 둘 다 전부 다 5선이에요. 김진표 의원하고 똑같이. 그리고 우상호 4선,
전부 다 경선했는데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이 박병수 의원과 할 적에도 그 당시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내가 이 후기 국회의장이 되고 당신이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박병석 의장이 탄생한 건데요. 이번에는 경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선 구도를 보면 166표 중에 과반인 89표를 얻었는데요. 본래 예상표가 70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데 이 표를 분석해 보니까 친문계가 30여 명, 정세균계가 20여 명, 그래서 50여 명 이미 끝난 거예요. 나머지 30여 명이 바로 친이재명계, 그 다음에 경기권 의원들, 이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김준표 의원은 공직자로서 완전히 성공했죠. DJ 때 국무조정실장 됐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런 고위직을 지냈고 2004년도 17대 총선 때 정계 입문해가지고요 내리 5선을 했어요. 그래서 당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터 완전히 민주당 피가 흐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당선 이 선출된 후에 밝힌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왔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장은 당직을 가질 수 없다. 국회법 20조 2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이 됐다 하더라도 당리 당략에 매이지 말아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라. 이 취지에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피가 흐른다. 선당 후사, 민주당 동지들,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세 번씩이나 다짐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국회의장 의전 서열이요. 국가원수 다음으로 제2위예요. 그럼 의전 서열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국회의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역할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분이 과연 그 법 정신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 자긍심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할지 상당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요, 또 출마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당파성이 강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비판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 검찰 공화국이다. 폭주하고 있다. 불도듯이 국정 운영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국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조차도 이거 여당 반발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 걱정대로 이번에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소감을. 자, 그래서 참 큰 문제인데, 물론 당 내에서는요, 그동안에 작년에 당 부동산 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재산세 완화를 끌어냈다. 이런 점에서는 당에서요, 대표적인 중도 성향의 의원이 아니냐, 이러한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김용주 의원이 5선의 변재일 의원을 꺾고 낙점이 돼서 연속 2번 민주당에서는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진표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수차례에 걸쳐서 이재명은 탈당하라. 이런 발언을요, 많이 내놨어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탈당하라. 그러면서요, 탈당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요구했고, 또 이재명 고문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가서 이 참가자들을 격려한 사례까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최근에 들어서까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김진표 의원은 어떨 때는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한 얘기다. 당의 충주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맞다. 이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김진표 이제 이 국회의장 이번에 선출된 분,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비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후보를 사퇴하라. 그래서 윤영선 우리 후보 이 무투표가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게 참여하고 반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요 오히려 다른 후보들한테는 그게 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직생의 자세로 이재명이는 사퇴하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 JTBC가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JTBC가 22, 23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표본이 좀 작기는 합니다. 500명, 이재명 44.8 그리고 윤영선 42.2 그래서 2.6포인트 오차 범위 냅니다. 자 여기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47 그리고 부정평가는 34.6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0.4 민주당은 40.8.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개항을 민주당 이 당세가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기여하도록 뽑아야 된다. 이게 48.5 지방선거. 그리고 아니다 견제해야 된다는 44.3입니다. 그리고 분당에서는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58대 28.4입니다. 예, 뭐 이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분당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4.6, 민주당이 29.8입니다. 그리고 분당갑 주민들도요 국정운영을 도와야 된다. 이게 58.2, 견제해야 된다는 36.1. 그래서 무려 22.1%나 높아요. 예. 자,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지금 오늘 JTBC의 글로벌 리서치.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 이 청와대 공개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내부까지 전면 공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 가족의 사적 거주 공간인 관저 거실, 침실, 드레스룸 전부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인기에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가 개방돼 왔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요. 1층에 있는 무궁화실, 즉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 그 다음에 인왕실, 여기는요 다과 행사 때 사용하는 데고요.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외빈 접견실이 있고 충무실이 있어요. 동측의 별채. 이런 데를 전부 다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문 안쪽들에서부터 내부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면 개방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요. 이미 약속을 한 데다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개방을 굉장히 서둘러서 하는 거고,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자 수는요. 무려 54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크릿 가든까지도 전부 다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이 청와대 이 안팎에는요 또 이 유적도 있어요. 미남불, 오운정 같은, 그리고 이제 북한산 등산로도 북악산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춘추관과 칠궁 뒷길을 통해서도 산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말이죠 요리사로 20여 년간 근무해온, 그러니까 98년 DJ 때부터 2018년도까지 요리사 천상현 씨가 말이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청와대 내부 또 느낌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대표적인 게 대통령 침실 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초대형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80평.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침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은요 최초의 중식 요리사로서 들어가 가지고 DJ, 그 다음에 노무현, MB, 박근혜, 문재인 총 5명의 식사를 담당을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청와대 곳곳을 돌면서요 에피소드를 뉴스원에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그는 대통령이 겨울에 출근하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난리가 난 적도 있다. 그래서 막 길을 녹였고, 대통령님 외에는 못 다니고 직원들은 연문으로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청와대에서 전문에서 본관을 이어지는 길, 노무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탄 적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본관을 별로 많이 쓰지 않았고
행사 때만 썼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또 이 장독대도 있는데요. 이 장독대 때문에 요리사가 지금 양산에 불려갔잖아요. 장독대 설치하고 저게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이 장부대를 가리켜 갖고 장독대 영부인들하고 같이 긴 된장 고추장을 담근 젖이 있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하라는 대로 담았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왕적 이 대통령제가 바로 요리사 요리하는 데까지 타는 거야. 요리사하고 요리할 때는 요리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지 그것도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요, 요리사들 외에는 이런 데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 요리사들도 관저까지 오기에는 무려 4단계를 거친다. 그러면서요, 이 관저에는 지하 통로도 있다고 이제 처음 공개를 하긴 했는데, 침실 쪽에 대통령님 서재나 그 안에서 가족 식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서 지하로 빠져나가는 뒷통로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아마 전시나 무장 간첩들이 침투했을 때 비상 탈출구가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관저에서 대통령들이 반려동물을 키웠다. 이런 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관저에서 풍산깨, 마루, 또 최초의 팟캐스트 찡찡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돗개 모두와 해피를, MB 대통령은 셰퍼드 바비와 진돗개 청돌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돗개들은요, 차만 들어와도 주인을 다 안돼요. 그래서 귀신처럼 알아보는데, 다만 진돗개는 주인에게 엄청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MB 때 이 개한테 물린 사람들도 많고 옷도 많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도 청와대 조금씩 관람은 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걸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를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인사 포비아. 그래서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포비아, 즉, 공포심이 관가에 쫙 지금 퍼지고 있다. 이 분위기, 요거는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